우크라이나가 한국과 같은 철도 규격을 기존의 러시아 규격인 관계에서 한국 규격인 표준계로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터키 그리고 한반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철도 노선이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협의 세계철도 규격은 1520mm의 광계 그리고 14만 35mm를 사용하는 표준계 167mm의 형태 이렇게 세 개의 규격으로 나눕니다. 러시아는 1520mm의 폭이 넓은 관계를 쓰고 유럽연합과 한국은 표준계를 사용 중이고 일본 열도는 폭이 좁은 협회를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규격에 따라서 국제 철도 이용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는데 러시아와 서유럽이 철도가 잘 연결이 안 되는 이유로 바로 이 철도의 규격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소련이 지배했던 동유럽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광계를 표준 철도 규격으로 깔고 있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욱 용이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가 기존 1520mm의 러시아 규격인 관계에서 한국과 이후 가스는 규격인 표준계로 전국토의 철도 노선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는 서유럽 동아시아 북아메리카 세 개의 꼭지점의 경제권 삼각축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사실상 하나의 축이 되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부터 서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 노선의 건설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막혀 있을 뿐 아니라 철도의 규격 자체가 달라서 국경에서 한 바퀴를 간다든가 환승환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철도 규격이 통일되게 된다면 한 번에 한반도에서부터 서유럽까지 정차 없이 기차가 통행할 수 있어서 선박 루트보다 빠른 세계적인 물류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입구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표준계가 아닌 영국 서유럽 그리고 한반도와 동일한 표준계를 깔게 되면서 중간에 정치적 상황으로 막혀있는 나라들만 철도망이 뚫리게 될 경우 서유럽에서부터 한반도로 이어지는 자유민주주의의 경제권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세계 민주주의의 위협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물류루트 경제권도 세계 패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총 6개 나라들이 철도 노선이 열리게 되면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실크로드를 대체할 새로운 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들의 철도 노선이 열리게 될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란 그동안 우크라이나, 서유럽에서 동아시아를 철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그리고 코카서스 지방을 지나 카스피해의 넓은 바다를 건너야 해서 사실상 유럽과 아시아의 철도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지에 무력 충돌 상황이 빚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열리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이란은 서유럽에 있어서 러시아보다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서유럽과 북미권에서는 이미지가 안 좋게 박혀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으나 이란은 최근 사회적 분야에 있어서 개방이 점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우디, 서유럽,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제2의 이란 핵 합의가 추진되면서 이란이 다시금 서방 진영의 편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터키와 같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서구적인 생활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유럽에서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사실상 서유럽에 해당되는 터키, 그리고 이런 철도로 직결되면 카스피를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이 테헤란에서 중앙아시아의 돌궐 민족 국가들 즉 고구려와 동맹관계이자 고조선의 친척민족으로 분리되는 투르크계 중앙아시아 민족 국가로 바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름부터 투르크계 즉 돌궐 민족 국가입니다. 터키와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사실상 한국어와 동일한 문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터키, 투르크멘, 우즈벡, 카자흐는 모두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고 상용화를 통해 막대한 부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 카타르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매장량입니다. 만약 이란과 철도가 뚫리게 될 경우 서유럽은 기존의 러시아 의존적인 가스 수급을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대국인 이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생산국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유럽으로 직결되는 공급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언어의 문법 체계와 문화적 배경이 유사해 한국이 아주 인기가 높은 몇 안 되는 나라로 한국과 철도 연결이 될 경우 막대한 관광 수요와 한국과의 교류 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즈베키스탄, 터키, 이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로 이어집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명백한 고대 왕국의 맹방국이었는데 오늘날에도 외교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우즈벡을 꼽습니다. 주요한 이유로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과의 우호관계가 이후 돈독하고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한국에 많이 파견돼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문화교류도 활발합니다. 철도가 연결될 사마르칸트에서는 고구려의 사신이 그려진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고대 돌궐 민족과 고구려의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과 우즈벡 양국 당국은 해당 벽화의 복원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두 나라의 역사적 맹방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3,400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로서 힘이 가장 센 나라이며 몽골,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을 통틀어 가장 인구가 많아 외교력이 센 나라로 한국과의 우방 관계가 돈독합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의 농촌과 공업단지로 유입되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별다른 한국 국민과의 충돌이 우호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카자흐스탄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는 가운데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카자흐스탄에 공수부대를 파병하여 시위대를 진압하였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은 카자흐스탄에 주카 장미군이 들어가기로 논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카자 시위 진압 사건 이후로 서방 세계는 카자흐스탄이 친러시아 성향으로 돌아설 것으로 걱정했으나 충격적이게도 코로나를 핑계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단절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차단되는 상황이며 심지어 미군 부대의 유치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아스타나,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누르술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신도시가 수도인 상황으로 카자흐스탄의 국토정주범인 약간 북부 지방에 치우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카자흐스탄의 경제와 인구는 알마티를 중심으로 한 카자흐스탄 남부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테헤란,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비트, 우즈벡, 사마르칸트, 타슈겐트, 타지키스탄의 수도 도시인데 키르기스스탄의 수도가 시페텟,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같은 주요 대도시들이 선형으로 연결된 곳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이곳은 과거의 실크로드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서유럽과 동아시아를 이어주는 루트에 위치하고 있어 거대한 메갈로폴리스 연대는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중앙아시아의 메트로폴리탄이 활성화되어 번성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 공수부대로부터의 침공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며 축하장 미군 부대 유치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군부대가 유치된 나토 본국인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서로 터키 민족으로서의 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장 위구르, 카자흐스탄에서 몽골 한반도 방향으로 철도가 연결되려면 중국 국토 혹은 러시아로 우회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서유럽의 오리엔탈 특급 열차가 터키에서부터 이란, 카자흐스탄까지 이어지려 하였으나 결국 중국 국경에서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놀랍게도 해당 지역 신장 위구르 자치주 가블리 독립에 대한 국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은 중국 땅이지만 투르크계 백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신장 위구르족들입니다. 동돌궐족으로도 불려 이스트 트르키스탄 자치공화국 즉 동돌궐 공화국 수립을 위해 심지어는 무장투쟁 활동을 2000년대 초부터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미국 뉴욕에서 9월 11일 사태가 터지고 중국이 미국의 편에 서자 미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인 ETIM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크게 나빠지고 더 신장 위구르 자치주 지역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상황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미국 국무부는 신장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이 TIM을 테러단체 목록에서 삭제하여 사실상 독립군으로 인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신장 위구르 분리독립과 동돌궐 민주공화국의 설립은 사실상 시간 문제인 상황이며 돌궐 계통의 민족 즉 터키 언어를 사용하는 특성상 향후 범터키 연합체의 회원국으로서 미주의 성향의 국가로 독립되어 향후 서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내몽골 신장 위구르가 철도로 뚫리게 되면 이제 몽골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몽골에서 또 한 번 멈추게 되는데 바로 내몽골 자치주 중국에게 빼앗긴 몽골의 이도인 남몽골 즉 내몽골 자치주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몽골 지방에서도 마치 신장 위구르 자치구처럼 분리독립 변화가 현재 독립국가인 몽골과의 통일을 염원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몽골 자치주가 몽골과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몽골은 인구 2,900만의 중견국가로 떠오르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국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주. 하지만 몽골이 몽골에 흡수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반도로의 연결은 어려운데요. 바로 만주지방. 동북 삼성지방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동부 찬성지방은 한국 정부에 의해 특별 관리되고 있습니다. 과거 80년대부터 백두산 계획으로 중국과의 무력 충돌 상황이 빚어지게 될 경우 고토 회복이 대상지로 지정된 상황이며 한국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서 중국과는 독립된 특별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만주지방은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과 같은 북방계 민족이 살고 있어 기존 중국 민족과는 문화적 배경 자체가 다른 상황입니다. 미국의 미래지정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향후 남북한이 통일되면 동북 삼성지방이 한국의 경제권에 편입될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경제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만주가 옛날처럼 분리독립된 국가가 되거나 조지 프리드먼의 예언대로 통일한국의 흡수병합이 되면 유럽에서 연결되는 오리엔탈 특급 열차 노선이 터키의 일간 중앙아시아를 거쳐 몽골 그리고 로 연결돼 이로써 한반도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 세계 지정학적 상황은 한반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약한 고리들의 통합과 분리 등을 통해 지정학적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나라와 지역은 바로 일현의 친서방화 그리고 중국의 신장 위구르 내몽골 만주 동북 삼성지방의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서 서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선은 과거 로마와 신라의 금성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루트와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과거 통일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실크로드 물류 루트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고 수많은 세계의 인재들이 한반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세계 지정학이 크게 변동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유럽 지역과 한반도가 서로 철도 노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한반도의 가치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 전략